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막바지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1도, 예년 기온을 7도나 밑돌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예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서 2에서 3도 정도의 영상의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부터는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일정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지역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죠. 하지만 정부의 이 자사고 전면 폐지 방침에 따라서 오늘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사고는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난해에 특수법인으로 시작한 원주시 체육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또 새롭게 회원단체로 가입한 곳들도 늘고 있고요. 활동 계획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횡성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횡성군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로 횡성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상자 선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총 10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이 타 지역의 거주자는 대상자로 선발되었을 때 석 달 내에 전입하면 됩니다. 이 평창군은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농어촌 민박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은 모두 3억 원을 투입하고 군 내 550여 개 농어촌 민박 중에서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자부담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용월군의 최근 수년간 한 해 평균 귀농 기촌 인구가 1,400여 명에 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군의 귀농 기촌 인구는 모두 총 5,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용월군은 2020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기촌 유치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 지역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개교한 지 26년이 되었는데요. 좀 존립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면서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졌는데요. 오늘 이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청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단은 국내 대표적인 이 자사고입니다만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어요. 이 정부의 자사고 전면 폐지 방침에 따른 것인데, 먼저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개교한 지 26년째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예, 행성군 안흥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는요, 지난 1993년에 전국에서 좀 학생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 승인을 받았었고요. 이어서 1996년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파스테로 유업 최명재 대표가 좀 민족 정신을 함양한 세계적 지도자 육성이다, 이런 건화 기념을 세워서요, 사제를 털어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한 것이고요.
그 현재 그 입학 정원을 보면 학년별로 한 160명씩이요. 총 한 480명이 있고요. 네. 근데 실제 재학생 수를 보니까 전국에서 모집한 그 남자가 256명, 여자가 208명. 그래서 총 464명이 재학 중입니다. 교원 수를 보면요. 한 73명입니다. 이렇게 학생 대비 그 교원을 따져보면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한 7명꼴입니다. 네. 그 올해 그 대학 입시 결과를 잠깐 좀 살펴보니까요. 현재 지금 잠정 집계된 걸로만 보면 서울대만 25명 가량이 정시와 수시 합쳐서 25명 가량이 합격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도 의대 쪽이 그 수시에서만 4명이 합격됐는데 이번 입시에서 그 전국 단일 학교에서 입학한 이 의대생으로다가 가장 많은 합격 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좀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사고 또 일반고 학비라든가 학생 수 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정부나 그 자치단체의 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본인들의 권학 이념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올해로 개교 26주년을 맞은 민사고의 좀 권학 이념도 좀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 이런 그 권학 이념을 갖고 있고요. 이런 권학 이념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그 국내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외 인류 대학 입학을 위한 영재 교육을 중심으로 좀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 TV나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학생과 교사들이 좀 개량 한복을 입고 수업을 한다든가 네. 전통 악기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요 민족 주체성 교육과 융합 영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도 역시 기존의 고등학교 방식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요. 그 대학처럼 그 전면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별 선택 수업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그 여느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무실이라든가 교실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그 교사별로 있는 그 개별 연구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학생들은 전국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좀 수업료일 텐데요. 네. 수업료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연간 한 2,700만 원가량 많은 굉장히 높은 수업료죠. 금액이로군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이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있지만요. 실제로 보니까는 이 자사고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무상교육이라든가 수업료 면제죠. 그러든가 무상급식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전원 기숙사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교육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거를 보면은 이 학생들이 교육이 보면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매년 선발하는 건데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 있는데 이 상의 한 세 개 부분을 민사고 학생들이 수상을 했고요. 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민사고 모든 학생이 좀 입학을 하면은 학교에 그 학교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성의 인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그 민사고 학생 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460여 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소재한 안흥면 전체 인구의 한 1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위효과도 우리가 또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25년도부터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뭐 반발이 현재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또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정부가 그 지금 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거는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특수목적고인 그 외고, 국제고를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3월에 맞춰서 일반고로 전면 전환하는 그 이유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으로다가 마련이 된 겁니다. 네. 이 방안에 좀 해당하는 그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한 10곳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도내에서는 민족사관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강원 외고도 대상이 됩니다. 네. 당장 이들 그 두 학교는요. 올해 그 하반기 선발하는 그 내년도 신입생부터 지금 그 이 신입생들이 고3이 되는 2025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학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특히 그 행성 그 안흥에 소재한 그 민족 사관고라든가 양구에 소재한 강원 외고는요 수도권 지역 그 자사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금 오지 마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 강원도로 국한된 학생 모집으로 할 경우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현행 교육 시스템을 좀 기대할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정원조차 좀 그 채우기 어렵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좀 사립학교의 좀 설립 목적을 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 이런 면에서 전국 그 자사고라든가 이 학교 측에서는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그 고교 체제 변경은 정부의 독단이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들을 고교 서열화의 그 주범으로 호도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일반고 전환 대상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학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원주에도 있는데요. 네. 이 가학고는 그 공학계열 영재 육성이라는 이유로요,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 자사고라든가 외고 쪽에서는 오히려 더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때문에 민족사관과 그 강원 예고를 포함해서 전국 자사고와 외고는요, 교육부 방침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헌법 소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게 또 문과와 이과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역사회 또 행성 자체 지역에서도 좀 이 부분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명 그 횡성 민사고 살리기 운동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운동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일단 민사고 입장에서 보면요, 교육부가 그 자사고의 그 일반고 전환 방침을 좀 계속 고수를 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좀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이 이제 건화 기념인 세계 인재 육성의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요. 학생 모집 자체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정원을 것인데요. 채우는 게 힘들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장 심각하고 좀 답답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역시 민사고가 소지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 행성 그 안흥면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최근 그 모임을 가져서요, 수도권 지역 자사고와 달리 오지 마을에 소지한 민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만큼 민사고 살리기 전 국민운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정부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방침으로 인해서 이 민사고 폐교 위기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흥면 주민자치위원회는요, 교육부 등에 보낼 탄원서에서 민사고라는 그 특성화된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성군 주민자치위원회도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상황을 강원도 전체로 공론화를 해서 도교육청과 정치권 등의 지역 주민 여론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은 이 교육 정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다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를 소수 엘리트 양성을 위한 일종의 특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또 모범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또 학교 교육이냐, 여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른 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튼 존립 위기에 몰린 민사고 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민사고를 좀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는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좀 일반고 전환 방침과 함께해서 좀 어려운 것이 재정 문제가 당면 과제로 나왔습니다. 네. 민족사관고는 원래는 그 파스테루 유업이라는 좀 모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그 파스테루가 롯데로 매각된 이후에 특별히 그 재정 지원을 하는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오로지 학생들의 그 고가의 등록금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재정적으로 힘겹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까지 겹치니까 좀 분노가 상당히 좀 치솟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그동안에 그 학교 운영에 따른 인재 육성이라는 좀 성과가 있는데요.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1,000여 명이 해외 그 대학으로 좀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좀 성과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고 마치 좀 그 부잣집 자식들의 특성화 교육, 뭐 특혜 이런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감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각차가 아무튼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좀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KCC 그룹이 있는데 그 KC 그룹이 그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룹 자체의 장학금이라든가 학교 시설 장학금 50억 원을 좀 보태서 총 한 150억 가량을 민사고에 좀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민사고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에서 좀 한숨 돌린 상태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고의 그 일반고 전면 전환 방침이 실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대수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좀 더 그 민사고와 같이 이제 여기
그 지리적이라든가 건화 기념을 좀 따져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계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요. 좀 아쉬운 것은 그럼 이번 그 대통령 후보들의 좀 토론이라든가 좀 이런 것이 좀 제기가 돼서 좀 의견들을 좀 듣고 또 해야 되고 좀 새로운 정부가 좀 들어서면요. 좀 더 세밀하게 좀 따져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시간상으로다가는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들 아시지만 교육지계가 백년지계라고 하는 만큼요. 좀 교육 정책은 좀 더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뭐 대선 전이 한창입니다만은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따라서 이 교육 정책의 변화 정도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원주시 체육회가 지난해 특수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신규 단체들도 새롭게 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제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떠한 그 활동들 또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체육회 어떤 종목이 또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시 체육회는 55개의 운동 종목 단체와 이사회 직원으로 구성된 법인인데요. 원주시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회원 종목 단체를 지원하고 원주 시민들 간 동호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문 체육선수 육성과 원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보급하는데요.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치어리딩, 주짓수, 카라테 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또 트레일 러닝과 홀덤 협회가 준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는데요. 원주시 체육회에는 현재 45개의 정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먼저 준회원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2, 3년 정도의 활동 기간을 거치면 정기 이사회 의결로 정회원으로 승격됩니다. 정회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풍부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준회원과의 차이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체육회 이수영 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든 체육 행사, 대회 개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개최하고 있는 대회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배구, 트레이너링 및 시니어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 7만 되는 원주 시민 동호인들이 체육 활동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체력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체육 활동을 예전처럼 많이 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통해서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원주 체육회가 최선을 다해서 원주 시민을 위해서 지원과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육활동 지난 2년 이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요. 이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행사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교 연합체육대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주시 어르신사랑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도민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대회를 지원하는데요. 각 종목별로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종목별로 적정 인원이 모이면 원주체육회 협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협회 중 특히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는 무려 3,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축구 활동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심판 양성 교육을 진행해 회원 33명이 심판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연중 내내 강원FC, 원주시 사랑컵 대회 등 매주 주말 대회가 이뤄지고요. 이번 40대 회원은 강원도 대표로 대통령배 축구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원주체육회 축구협회 최병준 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주관점을 좀 갖고 이제 가져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유소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중점사항을 좀 두고 있거든요. 축구가 이제 원주에서 좀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고 좀 원주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보다는 원주가 훨씬 더 지리적 가깝고 좋거든요. 그래서 좀 축구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좀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20대 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계신 동호인들이 좀 축구에 대해 가지고 좀 즐겁게 여가를 즐기면서 좀 건강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본인이 희망하는 종목의 동호인들과 함께 또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더 기본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들이 또 본인이 참여 가능한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이 원주 지역에서 전국 단위 또 도 단위의 체육 행사도 또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된 원주 지역 체육 행사가 대거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원주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는 30개였는데요. 이 중 15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원주 생활체육인들이 활기를 잃었던 만큼 올해는 더 대회 유치와 개최에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원주시 어르신사랑체육대회가 치약체육관 종목 경기장에서 60세 이상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또 관내 15개 고등학생들을 위한 하이드림 페스티벌과 생활체육인, 직장인 체육대회도 준비됐습니다. 여성 종합체육대회나 도체육회장기 같은 전국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체육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 이 체육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입 비용이 50%를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개요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고 중에 있으며 예비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지자체별로 이 전기 자동차 지원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전기 자전거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작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작년에 그 세종시에 의해서 전국에 두 번째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 시와 유사한 조건으로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50대까지를 이제 구입 비용이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예.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라고 하셨고요. 예. 작년은 몇 대 정도가 이제 지원되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제 올해와 똑같이 이제 50대를 지원했습니다. 네.
보통 이 전기 자전거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글쎄요, 자전거별로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싼 거는 뭐 한 뭐 50만 원서부터 뭐 좀 비싼 거는 한 100, 한 70, 80까지도 하는 게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을 이제 30만 원으로 했는데 네. 그 전기 자전거가 이제 싼 가격으로 구입하실 경우 약 한 50만 원짜리 사실 경우에는 예. 30만 원을 지원을 다 못 해드리고요. 한 50% 정도만 해주는 거로 되어 50만 원이면 있습니다. 25만 원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0만 원 한정으로 이제 해놓은 것이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50만 원부터 심지어는 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예. 저렴한 기종을 기준으로 이 가격을 예. 책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그 원주 지역의 전기 자전거 보급률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전기 자전거 보급률은 아직 파악을 좀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시민들이 그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숫자를 데이터화하지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예.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은 이 전기 자전거 지원 대상 좀 어떤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 공고일인 그 2022년 2월 18일 기준 원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을 희망하는 네.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원주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1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시민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좀 2022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예비 대상자를 좀 선정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공고 기간은 그 2022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네. 원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정 포털을 통해 들어오시면 팝업 창에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달 초까지 신청을 받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들이 좀 많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도 지원자가 많아서 16.4대 1 정도의 그 경쟁률을 좀 보였습니다. 추첨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선정자가?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뽑아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해당이 되는데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좀 대수 좀 지원 대수 좀 많이 늘려 주십시오. 경쟁률 좀 약간 떨어지게. 근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의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이었고요. 2월 24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